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휴대폰 유심 해킹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유심 관련 문제를 많이 겪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정말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휴대폰이 유심 해킹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 초면 가능한 간단한 방법도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보니 오너가 구설수에 오르내리면 얼른 알아채고 손절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통신사도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10년째 쓰던 통신사를 해지 신청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위약금이 걸려 있어도 그래도 안전이 더 중요하니 바꾸겠다는 분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콜센터가 계속 불통이라서 답답하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책임자 구속을 외치시는 분, 회장도 털려봐야 정신 차린다고 하시는 분, 첫 관리보다 집 관리를 하라는 뼈아픈 농담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통신사가 망해야 고객의 소중함을 안다는 말씀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불만이 상당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내 휴대폰이 이미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혹은 혹시라도 해킹된 것은 아닌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쉽고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부터 우선적으로 숙지하시고 이후에 더 상세하게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관련하여 제가 들은 여러 사연과 댓글을 소개해드리며 함께 공감해 보도록 하지요. 먼저 유심 해킹이 의심될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휴대폰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평소와 달리 문자가 오지 않는다거나 평소에 오던 인증 문자가 사라진다거나 혹은 자꾸 전화가 끊긴다거나 하는 작은 징후가 있습니다. 이런 이상 징후를 발견하셨다면 바로 이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휴대폰 전원 재부팅입니다. 휴대폰을 껐다가 다시 켠 뒤 통신 상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지 보십시오. 만약 재부팅 직후에도 부자연스럽게 안테나가 떴다 사라지거나 여러 번 시도해도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다면 아주 신중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재부팅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가까운 대리점이나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셔서 유심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통신사 바꾸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미 20조니 30조니 하는 배상금 이야기가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최태원 회장도 털려봐야 정신 차리려나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만큼 신뢰를 잃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은행 가서 비대면 통장, 카드 등 만드는 것 모두 차단부터 하셔야 한다며 안전조치를 강조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유심이 복제되면 실제 금융인증 문자가 내 휴대폰으로 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막으려 해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 혹시 유심 해킹이 의심될 때는 정말 빠르게 조치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그 빠르고 간단한 확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꼭 적어두시거나 외워두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내 휴대폰이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진 않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을 껐다 켠 뒤 내가 알던 통신 상태와 같은지 잘 살피십시오. 셋째, 의심이 든다면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대리점을 통해 내 유심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금전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면 은행에도 먼저 연락하셔서 계좌 지급 정지나 비대면 거래 차단 같은 조치를 취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아무리 번거로워도 통신사를 갈아타야 하느냐고 고민하시는데요. 선택은 결국 본인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사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 편히 쓰기가 어려운 법이죠. 어떤 분은 이미 해지 신청을 하셨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새 통신사로 옮겼더니 스트레스가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 다른 통신사도 완전 무결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핵심은 통신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휴대폰이 안전한가 아닌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내 휴대폰이 해킹되었는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 초면 충분하다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내 번호로 직접 문자를 보내보거나 혹은 간단한 인증 문자를 스스로 요청해 본 뒤 정상적으로 전송되고 수신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전송과 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곧장 통신사 측에 문의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 아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오래 끄냐 간단히 말해달라고 하시지만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심 해킹이 일어날 경우 소액 결제, 금융 앱, 심지어는 내 주민등록번호나 각종 비밀번호까지 탈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댓글 중에는 은행 가서 대면 비대면 거래 전부 차단부터 하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눈에 띕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혹시 이미 의심 사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방법도 꼭 고려해 보십시오. 통신사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워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어떤 분은 콜센터 계속 불통인 거 보면 답답하다며 강하게 비판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고객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책임자가 제대로 된 해명을 안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하시고요. 망해야 정신 차린다는 강도 높은 의견은 그만큼 분노가 크다는 반증이겠죠. 조금 전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심 예약은 했지만 언제 올지 몰라 그냥 통신사를 바꿨다는 분도 계시고 10년 동안 써온 통신사에 미련이 남지만 안전이 우선이라며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간단하게 유심만 교체해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번거롭고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 또 통신사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 이런 이유로 단칼에 해지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지 세세하게 나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 통신사 관계자 인터뷰와 각종 전문가 의견, 그리고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살펴보고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중간중간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댓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민들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유심 복제나 해킹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 이름, 내 연락처, 심지어 내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노출되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나 카드 발급 시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해킹된 유심에서는 인증 문자가 가로채이거나 혹은 그냥 내 휴대폰으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행 가서 비대면 통장이나 카드 만드는 것부터 몽땅 차단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은행에서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것부터 해두시면 마음이 놓이긴 하겠지요. 특히 새벽이나 밤중에 인증 문자가 뜨거나 휴대폰이 갑자기 꺼졌다 켜지는 현상이 있으면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오늘 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 메모를 하시거나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내 휴대폰이 평소와 달리 메시지나 전화 수신에 이상이 없는지 꼭 살펴볼 것. 둘째,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휴대폰 전원을 껐다가 켜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통신사 대리점 혹은 고객센터에 연락할 것. 셋째, 혹시 불안이 크다면 당장 은행에 연락해 비대면 거래 차단, 계좌 지급 정지 등을 신청할 것. 넷째, 그래도 불안함이 크고 통신사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통신사 이동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 참고로 어떤 분들은 모든 통신사가 다 똑같이 털릴 수 있다. 굳이 갈아타야 하나라고 반문하시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통신사에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거나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결국 나 스스로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댓글들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에 통신사를 바꿨습니다. 망해봐야 고객 소중함을 안다라든가 유심칩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건 정말 문제다. 위약금도 안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같은 내용들이죠. 어떤 분은 처음에는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주변에 피해 사례가 꽤 보여서 겁이 난다며 대리점 예약을 잡아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의견 중 하나는 마누라를 바꾸는데 몇 조를 썼다더니 유심 해킹 문제는 몇십 조를 써야 겨우 해결할 거냐. 참으로 뻔뻔하다라는 분노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이처럼 오너 리스크가 커지면 실제 통신사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간다는 것이죠. 기업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소비자들에게는 크게 중요합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약정 기간이 남았는데 어쩌냐. 위약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바꿔야 하나. 아니면 유심만 교체하면 되느냐. 이런 고민도 매우 많습니다. 저는 일단 유심 교체부터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신사 측에서 얼마나 성의 있는 사후 대처를 해주는지 보신 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 편치 않다면 결국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게 낫겠죠. 또 어떤 분은 이미 해킹을 당해버린 상태라면 어쩌느냐. 저는 인증 문자가 제 휴대폰으로 안 오고 있더라라고 토로하셨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즉시 은행에 가서 계좌 지급 정지와 비대면 차단 조치를 하시고 통신사에는 유심 완전 교체 혹은 휴대폰 번호 변경까지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차후에 생길 수 있는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내 정보가 이미 유출되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다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가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댓글 중에서도 그냥 두면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내 정보를 쓰지 않겠느냐. 결국 안전 불감증이 가장 무섭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 대비 없이 방치해버리면 해커들 입장에서 얼마나 쉬운 표적이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 볼까요? 통신사 바꿨다는 분들도 많지만
그와 동시에 어차피 다른 통신사도 과거에 개인정보 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몰랐지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해킹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해커들의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 내 개인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상 상황을 빨리 감지해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지나치리만큼 조심성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내 금융정보와 직접 관련된 문제라면 정말 과할 정도로 조심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귀찮고 번거로우시더라도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재점검하시고 불필요하게 여기저기 등록해둔 자동 결제나 인증 방법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대체 누가 해킹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런 대형 해킹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특정 기업이나 통신망을 공격했다면 그 배후와 목적도 반드시 밝혀져야겠죠. 그래야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개인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내 휴대폰과 내 계좌를 지키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 휴대폰 수신 상태를 점검해서 내가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재부팅 후 상황을 다시 보시고 계속 문제가 있다면 즉시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셋, 금융피해가 우려된다면 아무리 번거로워도 은행 방문이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내 계좌 안전장치를 최대로 해두십시오. 넷, 그래도 불안하다면 통신사 이동도 진지하게 고려하십시오. 이 간단한 단계만 잘 지키셔도 많은 분들이 말하는 해킹 피해의 대부분은 피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미 당해버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통신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겪게 될지 모른다고 걱정하신다면 적어도 내 휴대폰 유심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지만이라도 수시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댓글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은 정말로 분노가 크다는 겁니다. 오너가 바람이나 피우고 첩 관리에만 신경 쓰다 보니 집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농담조의 분노 섞인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농담이라고 하기엔 꽤 뼈아픈 지적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큰 문제가 왜 더 일찍 공론화되지 않았는지, 왜 제대로 된 해명과 조치가 없었는지 답답할 따름이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행동하는 것입니다. 통신사의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바꾸거나 유심을 교체하고 인증문자 수신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내 금융정보를 전부 점검하는 등 내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댓글 중에 정말 소중한 정보라며 고맙다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 사태가 더는 확산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밤중이나 새벽에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예컨대 새벽에 내 유심이 교체되었다는 알림이 왔다거나 은행 측 인증 문자가 와야 하는데 오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때를 대비해 미리 콜센터나 대리점 긴급 연락처 혹은 금융기관 긴급 대응센터 번호 등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댓글에서는 새벽에 전화해도 소용없고 대처가 안 되니 무용지물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불통이면 더 답답하겠지만 일단 신고나 기록이라도 남겨놓으면 이후에 문제를 해결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 초면 확인된다는 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고 하실 텐데 사실상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나 초확인 이후의 대처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휴대폰이 해킹된 게 확인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후에 바로 해야 할 일이 많지요. 위약금 문제, 통신사 이동 절차, 유심 재발급, 은행 계좌 차단, 카드 분실 신고 등등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괜히 너무 겁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훨씬 안전해지고 만약 실제로 일이 터졌을 때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가능한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며 계속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서로 아름아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 몇몇 실제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최근에 문자가 전혀 오지 않아 이상하다고 느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싶어 넘어갔는데 결국 며칠 뒤에 이상한 결제 시도가 있다는 은행 알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알아보니 본인 명의의 유심이 어딘가에서 재발급된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급하게 은행을 갔더니 이미 본인 계좌에 이상 거래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막았지만 혹시 그냥 지나쳤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분은 통신사 고객센터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돼서 결국 대리점으로 달려가셨다는데
대리점도 한참 기다린 끝에 본사와 연락해 보겠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이래서야 어떻게 긴급 대처가 가능하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조금 귀찮더라도 다른 매장도 방문하시고 금융기관에도 연락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한편 통신사만 바꾼다고 해결되느냐? 이미 내 정보가 털렸을 가능성이 높다면 결국 다 소용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털린 정보는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 연락처와 인증문자 경로라도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통신사 이동이 거론되는 것이지 절대 만능 해법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해킹된 유심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 내게 오는 인증문자를 계속 가로채일 수도 있으니 그걸 조기에 차단하자는 취지인 것이지요.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라는 단어도 요즘 댓글에 자주 보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내 명의 계좌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대면 거래를 잠시 멈춰두는 조치입니다. 물론 불편하긴 하지만 만약 해킹이 의심되면 이런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유심 복제 후 금융 문제가 발생하면 내 폰에는 문자가 안 온다던데 그럼 정말 속수무책 아니냐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지켜야 할 점이 꽤 많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가장 첫 단계가 내 휴대폰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유심 교체나 통신사에 문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금융 쪽을 단단히 막아놓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의외로 많은 피해가 예방된다고 하니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댓글들 중에는 정말 충격적인 표현들도 많았습니다. 맥과 폭행 기업에 충성하는 건 폭행에 가담하겠다는 심리다 같은 자극적인 말도 있었지요. 그만큼 이번 사건의 분노가 클 뿐 아니라 근본적인 기업 윤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강지쳐 버리면 안 된다며 불륜을 저격하는 농담도 들어있었는데 오너와 관련된 스캔들이 기업 이미지에 어느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잠잠해지면 사람들은 또다시 잊고 평소대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넘어갈 건 알아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에서 내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해킹 사고가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보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야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고 고객들도 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은 4가지입니다. 하나, 내 휴대폰에서 이상한 증상이 있는지 꾸준히 확인한다. 둘,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재부팅해보고 그래도 불안하면 통신사에 확인한다. 셋,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에 가서 필요한 차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한다. 넷, 마지막으로 통신사 이동이나 번호 변경도 적극 고민한다. 이렇게만 해두시면 해킹이 실제로 일어났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 초면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했으니 꼭 실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내 번호로 직접 메시지를 보내보거나 각종 인증 문자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처럼 빠르게 메시지를 받고 또 잘 전송이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걸 틈틈이 점검해 보시면 유심에 이상이 생겼을 때 꽤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긴 시간을 들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수많은 분들이 불안감 속에서 통신사와 은행을 오가며 애를 태우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니 저도 도무지 짧게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 주변에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당부는 이것입니다. 통신사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 고객에게 피해를 준다면 고객은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정보와 자산을 지키기 위해 통신사든 은행이든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아무리 아깝더라도 내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히 움직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구설수에 오르면 얼른 손절해야 한다는 말처럼 썩 좋지 않은 낌새가 보이면 미련 두지 말고 여러 선택지를 살피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을 주신 분들, 이미 해지하셨거나 통신사를 바꾸신 분들,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 모두 계실 텐데 부디 아무 피해 없이 잘 넘어가시길 기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해킹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수습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방지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이상을 감지해 조치를 취하는 게 최선이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현실적인 정보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건정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